저희가 1회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어요. 네, 그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백델 초이스 10편 있는데요. 제가 초이스했습니다. 백델리안 이 명칭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하. 오늘 제가 했습니다. 하나 나왔어. 무슨 컨셉이야 이거? 빨리 컨셉을 밝혀 일단. 9월 첫째 주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차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기획 아래 다양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저희가 백델 데이를 만들었죠. 그때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창기에 네.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했다고? 영화제의 백델 테스트를 못 넘기게 한 원인이 너야? 그 초창기에 이 공동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치, 남녀 이렇게. 지금 단독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네, 저는 방출됐죠. 네, 제가 접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이 됐죠. 그래서 올해 4회 백델 데이 2023을 개최합니다. 와. 아직도 그런 백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맞아요. 미국의 만화가죠. 그 앨리슨 백델이 만든 백델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사람 나올 것. 그리고 일본의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그런데 이들의 대화 소재가 또는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 이 3가지 조항이었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대부분의 영화가 다 탈락을 하는 거야. 백델도 그 얘기를 해요. 이 3개의 조항으로 어떤 성평등 아니면 이제 그 다양성을 완벽하게 변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어요. 네, 그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여기서 백델레이 얘기할 때는 바비의 세상이야. 팬은 너무 이렇게 들뜨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런 집계를 내보면 이른바 와이드 릴리즈를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업영화 중에서 이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가 10편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그 1000만 관객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범죄도시 1, 2, 3편 다 백델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개봉해서 잘 되고 있는 오펜하이머 통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통과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좀 폭넓은 의미에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맞대서 그 4가지 조건을 더해서 총 7가지의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4번째가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촬영 감독 중에서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그리고 또 5번째는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왜냐면 이런 영화 너무 없으니까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역할과 비중이 동등할 것. 그리고 또 6번째는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그리고 7번째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추가를 해서 새롭게 7개 기준으로 만들었죠.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또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도 본 글인데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놓고 거기에다 대고 여성 배우들이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거는 오히려 관역을 잘못 발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뭔가를 억지로 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구별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너무 편이에요. 과도한 잣대다. 우리가 백델대 이렇게가 하면 작년에도 그랬어. 막
댓글들이 달려. 오 이렇게 뭐나그 50% 어떻게 지키냐 막 댓글들이 막 달린다면 분명히 달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는 백델이라는 테스트를 만들고 백델데이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와 주체적 여성들이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얼마나 부족했는지 고민해보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는 저 로맨틱 코미디 장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줄리아 로버츠와 카메론 디아즈가 나왔던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영화. 내가 외우고 있어. 얘가 좋아하는. 그 영화는 이제 소수자 캐릭터, 이제 굉장히 뭐 게이 캐릭터가 나온 걸로도 이제 유명하지만 로버트 에버레트가 이제 정말 멋진 아마 헐리우드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대표적인 멋진 게이 캐릭터가 등장한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카메론 디아즈와 줄리아 로버츠가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숙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화장실로 찾아가서 정말 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뒤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백델 테스트 몇 중에 있지만 주요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영화의 톤과 모든 것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배 작가님 이번에 지배를 했던 밀수에 또 그런 장면들이 꽤 많죠. 그렇죠. 밀수는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무식하니까 밀수는 통과 아닌가요? 무식해 뭘 또? 밀수는 당연히 통과죠. 근데 지불이 잘했다고. 지금 그거 자랑하는 거야? 많이 벌었어요. 좀 힘들었던 거는 그래서 사실은 예선을 할 때였어요. 이 문제는 개봉한 영화들이 별로 없었다. 코로나 그렇죠. 기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작년에 텐트폴 영화들, 소위 대중에게 사랑받은 그 텐트폴 영화들은 굉장히 백달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그 한산 같은 작품들이 포함될 수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당연하죠. 네, 그리고 뭐 헌트 같은 작품들도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여성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텐트폴 영화들이 대거 이제 그 예선에서 탈락하다 보니 이거 본선에 올라가서 저희가 30편 뽑았거든요. 30편 중에 10편 뽑는데 너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각축전이었잖아요. 그거는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주성철 기자, 전 백대 프로그래머가 그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백델 초이스 10편 있는데요. 제가 초이스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했습니다. 하나 나왔어. 무슨 컨셉이야 이거? 빨리 컨셉을 밝혀 이거.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10편을 꼽았는데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다음 소위, 드림 팰리스, 성적표의 김민영, 이런 영화들이 독립영화라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길복순과 정의가 있고요. 또 상업영화 진영에서는 소울메이트, 유령, 정직한 후보 2편, 그리고 외계인 일부 이렇게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선정들을 해보면 사실 이 백델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 등장하는 이 여성 주인공이나 여성 인물들이 누군가의 뭐 엄마, 딸, 뭐 할머니, 이모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소의 소희, 뭐 성적표의 김민영, 길복순, 정의 이렇게 다 자기 이름으로 이 제목을 만든 작품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작품들이 언제나 약간 절반 정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남성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고 지은 영화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오펜하이머.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실화 바탕 말고. 실화 바탕 말고. 실존 인물 말고.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성 캐릭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에 여성 캐릭터 등장할 때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델마 루이즈. 그리고 올해는 작년은 이제 그 영화 부분에 치중해서 시상식을 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뭐 OTT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시리즈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시리즈에서는 이 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구현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즈도 초이스 10 선정을 했습니다. 네. 무슨 작품 있어요? 글리치, 더 글로리, 마당이 있는 집, 박하경 여행기, 사랑에 의해 슈룹,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은 아씨들, 그리고 퀸메이커입니다.
이게 봐 여기도 봐 박하경 여기 있지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지 여성 캐릭터는 이름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울어져 있던 거야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런 디테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다 유명한 작품들이네. 그쵸. 본 많이 것도 보셨어요? 있고, 네. 한 3분의 1 봤네요. 각자 추천작을 뽑아오자고 각자 추천작 여기서? 영화랑 여기- 시리즈랑 다 해서 배순탁의 추천작은? 먼저 선점해야지.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우리가 사실 이 네, 극찬을 영화는 했죠. 다른 표현을 많죠. 아니 작년 한국 영화 내놓은 최고의 작품 중 하나죠 사실 이거 놓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아니면 극장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 앞으로. 그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꼭 보셔야 된다 주성철 기자님은? 다음 소위라는 작품을 우리가 네. 이 유튜브에서 다루질 못했어요. 사실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루질 못했는데 그게 좀 계속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작품이기도 해서 배두나 씨가 나왔던.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다음 소위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워낙에 작품에 대한 그 평가가 좋았죠. 진짜. 네. 저는 길복스를 꼽고 싶은 게 네. 너무 저는 이게 과소평가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도연이 연기한 이 길복스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여성 킬러 캐릭터였는데 어쨌든 이게 넷플릭스로 처음 공개됐을 때는 이 영화에 대한 사실 악평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영화의 장르적인 어떤 특성에 이제 몰입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전도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배우가 연기하는 이 길복순이라는 킬러 캐릭터가 얼마나 근사한 캐릭터인지 한번 다시 꼭 만나보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길복수를 추천적으로 꼽고 싶어요. 저요? 저는 20편을 다 추천해야죠. 아니 그래도 하나 나 프로그래머인데?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는 나 지금 놓치지 이분들을 다 만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작품들을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할 거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있구나. 이참에 한번 보시라 해서 그 10편의 영화 중에 그 이제 OTT 작품 같은 경우 OTT에서 보시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편을 극장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상영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유령, 이혜영 감독님 지금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대 테스트에서 부른다 했더니 그러면은 잠깐 빼지 하고서 오신다고. 맨날 밥 먹자 그럴 때는 밥보다 시나리오 쓴다고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역시 백대리라 나오는구나. 백대리니까 백대리 부른다. 역시 네, 그래서 백대리 나보다 더 중요했네. 이혜영 감독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실 손희정 평론가가 같이 참석하는 또 GV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메이트 민용훈 감독, 영화를 만든 감독과 변승민 대표, 요즘 DP,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굉장히 핫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제작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고 토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말고 꼭 예매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토크를 하시면은 그건 따로 받아요? 아니요. 포함되어 토크 인클루디드. 궁금한 게 많을 나이. 텍스 제외. 궁금하잖아. 질문을 하면서부터 손가락이 요렇게 이거. 자본주의적이다. 요거는 포함되어 있지만 상영은 모두 무료입니다. 통 크게. 백델리안이 또 이렇게 따로 선정이 되네요. 영화 그쵸. 시리즈 부분에 주목할 만한 올해의 인물을 감독, 작가, 배우, 제작자 이렇게 4개 분야에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네. 올해 영화 부문 백델리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백델리안 이 명칭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하. 아무튼 올해 영화 부문 백델리안은 배우 부문에서는 유령의 이한희 배우, 그리고 또 감독 부문에서는 다음 소위의 정주리 감독, 또 작가 부문은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각본과 연출을 함께 맡았던 김세인, 네. 그리고 제작 부문은 바로 길복순의 이진희 PD님이십니다. 또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을 또 살펴볼게요. 배우 부분은 더 글로리와 마당이 있는 집의 임지연. 두 개. 작가 부분은 슈룹의 박바라. 연출 부분은 박하경 여행기의 이종필. 제작 부문은 작은 아씨들의 조문주. 이렇게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이나 후보에 올라와 있는 초이스 10에 올라와 있는 임지연 배우는 지금 진짜 제일 핫한 배우인 것 같아요. 아유 뭐. 네. 아유 저거 보고 짜장면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 얘기야. 짜장면 먹고 싶어. 이분이 떠올리는 맞아. 순간
짜장면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오랜만 화사의 곱창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치, 화사의 곱창, 하정우의 김. 이거 처음이라고.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 흥미진진하시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구독자에게 건조대원들 저희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확장해서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마련을 했어요. 네. 꼭 가야겠다. 네. 꼭 가야 된다고? 꼭 오세요. 네. 9월 2일에 진짜 이제 그 본격적인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일부가 그 시리즈 부문의 백델리안과 함께 만나서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 그리고 또 2부는 영화 부분의 백델리안과 만나서 하는 행사. 그 수상하신 분들이랑. 그렇죠. 네. 수상하신 분들이 그 작품을 만들면서 혹은 다양한 작품을 고민하면서 성평등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그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라는 주제로 토크를 가지니 이 토크 프로그램도 영화 없이 즐길 수 있는 진짜 재밌는 행사거든요. 이것도 놓치지 말고 예매해 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시상식도 해마다 재밌었잖아요. 그쵸? 올해는 시상식을 또 누가? 올해는 우리의 친구. 네, 일부 사회는 봉태규 배우와 제가. 아니 봉태규 씨는 지금 여성영화제 사회도 봐, 백델데이 사회도 봐. 되게 그분이 아이콘이 되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좀 실천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랑 호흡을 맞춥니다. 2부 사회는 저희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무비건조에 출연하셨던 분이에요. 6개월의 미래를 감독한 남궁선이라고 합니다. 남궁선 감독. 남궁? 네. 때밀이. 감독님께서 직접 때밀이 수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짜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네. 잊을 그 수가 영상도 없지. 네, 같이 봐주세요. 네. 저희 그 행사 어디 와서 볼 수 있냐? 인디스페이스. 인디스페이스가 어디예요? 홍대 목적에 있어. 홍대 바로 그러니까 홍대역 지하철. 홍대 입구역? 네, 홍대 입구 지하철역 그 1층에. 홍대 롯데시네마죠. 그쵸. 네. 홍대 롯데. 그러면 주변에 먹을 때 많아. 근데 인디스페이스 부근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 곳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영화도 보시고 뭐 토크도 좀 보시고 한 다음에 이제 한 잔 쫙 하러 가면 되는 거지 뭐. 저희 표제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꾸 본인이 만들었다고 다 해서 표제 제가 만들었는데 Turn on the Future예요. 미래를 켜라. 저희 중심 잡고 이런 문화 콘텐츠, 영화, 시리즈 이런 것들도 일조할 수 있도록 그 일조를 하는데 백대 테스트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무비건조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